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그 소면 평가 한글 파일 작성하시는 거, 그다음에 그 대면 평가 PT 자료 구성하고 기획하고 작성하고 발표까지 하는 요것들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챕터의 첫 번째 강의는 그 정부 지원 사업 90개를 제가 총망라 해드릴 거고요. 좀 빠르게 중요한 것들 떡딱 집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추천하는 그 흥소장이 추천하는 9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화면으로는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띄워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보면 그 사업화 35건 이 사업화 쪽에 우리가 도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선도대학도 있고요. K글로벌 DB스타스 요거는 이번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K글로벌 엑셀러레이터, K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 테크 쪽이 많죠. 그런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게 355억이 배정돼 있어요. 행안부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쪽이 앞으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역 어떤 그 다음에 일자리, 청년, 중장년 이런 쪽 이런 사업들 쪽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 잘 보시면요. 그 다른 거 예비 창업, 뭐 초기 창업 하시면서 이것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거든요. 요거 행안부에서 하는 거, 요거 나중에 자세한 공고가 나오면 꼭 한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6, 7, 8번은 그 예술 분야 쪽이에요. 예술 분야 쪽이고 예산 배정은 상당히 좀 적지만 또 지금 우리 크로원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예술 이런 아트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세부 공고가 나오면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도전하십시오. 왜냐하면 원소스 가지고 다 도전하는 겁니다. 컨텐츠 스타트업 창업 육성 프로그램 요것도 보면요. 요건 이제 문체부 컨텐츠진흥원 건데요. 요게 이제 조금 허들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기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컨텐츠, 아이디어, 뭐 기술과 약간 융합하는 그래서 문화벤처 이런 쪽으로 하는 거라서 요거 컨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것 중에 컨텐츠 스타트업 창업 육성 프로그램 요 카테고리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거나 스포츠 관련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팀원으로 같이 하자고 하셔서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나는 예술이 아닌데? 나는 스포츠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팀원으로 아니면 공동으로 하셔가지고 저는 도전해 보시면 이런 거 오히려 또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막 1억씩 주는 것보다는 좀 경쟁률이 좀 낮을 수 있고요. 괜찮습니다. 농식품 쪽 이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잘 읽어봤더니 농식품 벤처 창업 판로 지원 이건 뭐냐면요. 판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충주에 있는 사과 농장을 그 광고대행에서 다닐 때 이노션이라는 광고회사 있을 때 대학생 멘티들이랑 사과농장 매출을 700% 높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그 자랑스럽고 제가 자아 효능감이 많이 느껴졌던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인삼농장도 유튜버 하면서 도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인들 중에 농식품 쪽에 관련되시거나 뭐 친척 혹은 뭐 아버님, 뭐 친구의 아버님이 농장 하시거나 이런 분들 요거 하시면 제가 볼 때 아주 그 매력적입니다. 이게 경쟁률이나 혹은 아무튼 혜택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온라인 오프라인 판로 지원하고 홍보비 같은 것들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이거 한번 보시고요. 뒤에 이제 농식품 쪽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요게 사람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우선은 제가 잘 모르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난 사회적 기업 아닌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사업 아이템, 사업 계획서 머릿속에 있으신 거, 좀 써놓으신 것 중에요. 사회적 가치를 조금 반영하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됩니다. 강조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예 없는데 억지로 쥐어짜면 안 되지만 사회적 가치 이쪽을 좀 보강하셔서 저는 지원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게 최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이고 평균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그 KTNG 그 스타트업, 이 소셜벤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 멘토링, 브랜드 마케팅 멘토링 갔었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여기 지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연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8, 9월에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상, 해양수산 이쪽이 있고요. 이것도 주변에 뭐 해양 관련된 분을 알고 계시거나 이러면 같이 하시거나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 세 가지,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창업 도약, 예창이라고 부르고 초창이라고 부르죠. 창업 도약.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 그 추천드리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여기 제가 동그라미 좀 조그맣게 쳤는데 팁스. 요게 이제 그 아주 금액이 5억까지도 해주고 요게 이제 R&D스러우면서 기술이 그러니까 제조로 시작했어도 팁스로 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찾아보시면은 그 지금 만약에 팁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의 분들이 지금 우리 크런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나 그 코칭했던 분들 중에는 이렇게 해서 팁스로 가는 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는 거. 네. 그다음에 사내벤처 육성. 이것도 제가 이따 추천 여기서 말씀드릴 거고 제도전도 추천 때 말씀드릴 겁니다. 청창사, 청년 창업 사관학교. 요게 사실은 어찌 보면 그 거의 5대 그 지원 사업. 패키지자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제 지원 규모도 최대 1억까지 정도이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그 뒤에 그 후속으로 다른 걸 받을 수 있는 거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제주 청년창업사관학교에 한 두세 번 그 강의도 하고 멘토링하고 했는데 굉장히 그 열정적이시고 좋습니다. 근데 올해 또 이게 또 생겼어요. 그 창업 성공 패키지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인데요. 이게 뭐냐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 중에서 우수한 CEO 등에서 글로벌 진출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저는 무조건 제출하셔야 된다. 무조건 도전하셔야 된다. 이건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도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겹쳐서 안 되는 건요. 그 실제 그 번호가 문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문의 전화나 이메일로 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랑 이거 두 개 다 해도 되나요? 라고 꼭 물어보십시오. 근데 주간 기간이 좀 다르거나 뭐 이럴 때는 그 두 개 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성격의 경우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뭐 장애인 분들 관련된 도움 드리는 게 있고 그 3대 신산업 분야, 요거는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는 그 기술 쪽에 그 저기가 있는 분들은 꼭 이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요쪽. 그 다음에 요거 3대가 아닌 거에도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거에서는 또 해줍니다. 그래서 좀 기술 쪽에 이것들은 하시는 게 좋고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R&D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 과제이고 연구에 대한 건데요. 요것들이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도 그 R&D는 나는 아니야 라고 너무 딱 접으실 필요 없겠더라고요. 제가 아까 언급드린 올블랑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 하시는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R&D 사업이 해서 지금 수행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지? 봤더니 올블랑 TV는 피트니스 운동하는 거 해주는 콘텐츠 채널이에요. 거기 이제 멋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우통 벗고 청바지 입고 막 운동하고 이러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맨즈헬스 수상자들
학벌도 좋으신 분도 있고 뭐. 근데 중요한 건 학벌이 아니라 이분들이 똑똑한 게 그 스마트 미러, 집에서 홈트 하잖아요. 홈 트레이닝, 홈트라고 하죠. 홈트를 할 때 그 스마트 미러가 IoT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겠죠. 인식, 모션 인식하고 해가지고 교정해 주거나 이렇게 단계별로 해주는 그런 R&D를 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라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기술 쪽을 잘 몰라라고 하시더라도 기술 쪽에 관심이 많은 좀 지식이 있는 팀원을 만약에 섭외하실 수 있다면 R&D 쪽도 도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도전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도전하려고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창업교육. 교육해 주는 겁니다. 교육해 주는 거고. 메이커 문화학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문턱이 좀 낮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고,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신사업, 이것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이것도 제가 9개 추천 거기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공간 보육, 시설 공간 보육 주는 거고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이것도 그 프리랜서이시거나 혹은 아직 직원을 많이 두지 않고 아직 직원들 단계가 아니시거나 이럴 때는 요거 무조건 하십시오. 요거 창업진흥에서 하는 거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에 17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기수별로 지원을 해주고 교육부터 뭐 투자, IR 준비하게 해주고 하는데요. 요것도 지원하시는데 이거는 약간 매출이나 성과가 조금 있는 기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지원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전국에 17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장년, 창업보육 지원, 소셜벤처 육성, 소셜벤처는 이제 아까 제가 언급드린 사회적 기업가 양성하고 약간 비슷한데 다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면 됩니다. 멘토링 컨설팅, K글로벌 쭉, 농식품 쭉 있고요. 여성벤처 창업 케어 프로그램. 크원, 이거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수강생 분들, 저한테 이제 가끔 누가 결제했다라고 오는 이름, 성함을 보니까 여성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쳤습니다. 여성 벤처 창업자, 여성 창업자분들에게 좀 더 기회가 있습니다. 가점도 있고요. 0.5점,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거든요. 청창사도 0.5점 가점이 있고요. 이런 것들 꼭 하십시오. 꼭 하시고요. 그리고 IP 디딤돌, 이거는 제가 강의를 몇 번 갔는데 여기는 발명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예비 창업자들이 약간 어떤 이런 그 지적재산권 혹은 기술 이런 특허권 이런 쪽에 그 어떤 아이템, 지적재산권이 아주 중요한 아이템의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꼭 들어보셔도 좋고 예비 창업자들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을 프로그램 같습니다. 도전 K 스타트업, 이게 이제 조금 경쟁률도 굉장히 세고 그렇지만 이것도 그래도 대표 대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여성 창업 경진대회, 이것도 여성분들은 지금 이 크루원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 예비 창업자분들, 또 지금 창업자 이미 1, 2년 되신 분들 꼭 이런 대회 귀찮아하지 마시고 아까 그 원소스 가지고 꼭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원사업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문은 반드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 나 이거 막 좀 알고 싶어. 그러면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년도 이거를 K-스타트업에서요, 이 제목을 치시면요, 전년도 공고문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료실에 다 있습니다. 전년도 거 읽으면요, 이런 지원 사업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자격 요건이 이렇구나. 여기 전화번호가 있네. 그 전화번호랑 그 메일, 매니저님한테 이메일 남기시는 거 완전 추천이고요. 공손하게, 친절하게. 그 다음에 전화도 한번 하세요. 이분이 아마 메일 회신을 바로 안 주실 거예요. 바쁘셔서 못 주실 가능성이 많아. 그럼 전화해서
이런 내용을 제가 메일 드렸는데 바쁘시겠지만 좀 회신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 된 김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뭐 이상한 그 불친절한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아니 없습니다. 네네. 매우 이분들의 업무에 친절하시고요. 잘 안내해 주시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정부 지원 사업 9개 플러스 알파라고 했고요. 요거 제가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요 편은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이거 예비 창업자시면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격 요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증 한 번도 안 냈어야 돼. 물론 약간 이종업계 거는 폐업을 하고 새로 하는 거면은 뭐 될 수 있다는 항목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자격 서류를 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 크로원 수강생 분들 중에 40대 이상이신 분들 중장년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작년에 생겼고요. 올해도 있을 겁니다. 꼭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예창, 그다음 초창이죠. 초기 창업 패키지. 이거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약간의 그 퍼포먼스가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매출이나 어떤 뭐 가입자 수 혹은 매출, 수익 이런 게 있는 게 당연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거는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준비하셔서 서류 내시고 발표하신 다음에는 그 한 10개월 정도 프로그램인데요. 7개월 정도를 계속 시제품이나 플랫폼이나 이런 걸 하고 이 프로그램 끝나기 3개월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하시면 됩니다. 팀원 일을 하겠다 그러면 팀원을 4대 보험에서 채용하시면 되고요. 1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제 친한 지인 중에도 꼭 제조나 이게 아니어도 이쪽이 약간 교육, 뭐 컨설팅 이런 쪽인데 이걸 잘 받아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서 잘 지원금을 사용했다고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7년 창업 도약 패키지. 이건 데스밸리 극복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코칭했던 대표님도 한 3년이 넘었나 봐요. 근데 매출이 다행히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번에 도약 패키지 넣고 싶다고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초창, 도약 이렇게 갈수록 그 매출, 그 우리 돈과 관련된 그런 숫자에 있어서의 어필이 사실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곡선만이 아니라 재구매율 이런 게 사실 완전히 중요합니다. 재구매율 이게 완전 중요합니다. 네, 그런 숫자들을 유의미한 숫자, 심사위원 VC가 좋아할 만한 숫자를 잘 강조하거나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적 기업가 육성은 얘기 드렸고요. 네, 5천만 원까지 최대. 네. 사내벤처 육성 이건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회사를 다니고 계신데 이걸 너무 하고 싶어. 그럼 예비 창업 패키지는 해도 돼요. 네, 회사 다니면서도 지원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병행하는 거를 허락을 받으실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아버지 회사 다니시는 분이야. 하시면 되고요. 농담 반 진담 반이고 사내벤처 육성은 뭐냐면요. 회사에 이렇게 어필하셔도 되죠. 내가 이거를 지금 할 건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이거를 따면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지원이 나오니 나를 사내벤처로 가자라고 제안하셔도 됩니다. 네. 창업은 첫 번째 게 성공하는 것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실패했던 분들 그래서 폐업 증명서가 하나 있어야 되고 예비 창업자도 되고 예비 재창업자도 되고 재창업 3년 이내 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 아까 말씀드린 이게 경쟁률이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청창사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후속으로 이어지는 게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무조건 도전하셔야 됩니다. 청창사 도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 청창사 실제 하고 계시는 분의 자료로 좀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이거는 소규모 그 소상공인 분들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예요.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뭐야?
점포들 가지고 하는 이런 거고, 이것도 만약에 꼭 무슨 제품 개발, R&D 혹은 플랫폼 이런 게 아니라 점포, 소상공인 이런 쪽이시면 꼭 이거는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니까 그 총 사업비의 50%를 자부담 조건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자기 돈 내고 다 점포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교육부터 상품화 지원, 창업 자금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좀 있는 거고, 청창사도 그 10% 자부담,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고요. 창조경쟁센터, 제가 이거 센터 들어가는 거 입주해서 하는 거 꼭 도전해 보시라고 했고, 굉장히 지원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표는 좀 길 수밖에 없었네요. 네. 자, 왼쪽 건 뭐냐면요. 제가 그 모 스타트업에서 CMO 하면서 지원 사업 지원해서 받은 것들입니다. 보면 컨텐츠진흥원, 지벤처, 데이터진흥원, 창업진흥원, 전시회, 전파진흥원, 컨텐츠 제작, 창조경제센터 CJ, 뭐 서울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팔로개척, 컨텐츠진흥원, 뉴미디어, 컨텐츠진흥원 크리에이터, 수출 유망 핵심 기업 이렇게요. 아까 K 스타트업의 아까 90가지, 90가지가 아닌 것 중에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는 게 엄청 많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제가 다 해서 열심히 해서 선정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K-스타트업, 기업마당 이런 거 즐겨찾기 하셔야 돼요. 창업진흥원, 경북컨텐츠진흥원, 무슨 진흥원, 테크노파크, 제주 테크노파크, 경기 테크노파크, 경기 경제과학제, 뭐 서울산업진흥원, 충남 창조경제센터, 부산 컨텐츠 코리아랩 이런 것들을요 들어가서 즐겨찾기를 해놓고 이걸 한 폴더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추천드리는 건 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 점심 먹고 15분에서 20분 보시고 스톡은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톡을 남겨놓으세요. 보내세요. URL 보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동하시거나 버스 타고 가시거나 뭐 미팅 기다리시거나 잠깐 폰을 보고 좀 있을 수 있을 때 정독하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작년도 것까지 같이 한번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그 문의 전화랑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메일로 센스 있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데 표현은 편하게 하시되 궁금한 걸 넘버링 하셔서 뭐뭐뭐면 되나요? 2 뭐뭐뭐인가요? 3 뭐뭐뭐인가요? 넘버링하고 여기에 밑에 답변해서 회신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회신이 오면 좋고요. 회신이 오면 감사하다고 전화드리고, 회신이 안 오면 메일 드렸는데 혹시 회신으로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전화 된 김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 매니저한테요. 그리고 무슨 뭐 커피를 보내시거나 뭐 핸드폰 번호가 없을 테니까 그거는 필요 없고요. 마음으로 고맙다고, 수고가 많으시다고,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봐도 되냐고 자꾸 하세요. 물론 그분이 우리 대표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 물어보셔야 돼요. 자꾸 물어보셔야 되고 자꾸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분은 도와주려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거 얘기하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네스트, 삼성의 C랩, KDB 산업은행에서 하는 그런 거, KTNG 것도 있고요. GS샵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에서 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도 엄청 많습니다. 네. KDB는 1억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삼성 C랩도 1억까지 지원해주고 후속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정부 지원 사업 이것만 이게 아니라 기업에서 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팅 혹은 스타트업 그 도와주는 이렇게 레이즈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적은 것들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소스를 만드신 다음엔
계속 넣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자소서 써놓은 다음에 입사 원서 넣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데 넣는 거 자소서 넣을 때 이제 자괴감 들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사업에 대한 소개서 혹은 사업 계획서를 여기저기에다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아니 전략적으로 낼 수 있는 타이밍에 또 중복으로 해도 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 이 원소스를 내시고 준비하시고 발표까지 가서 발표하셨는데 떨어지셨어요? 거기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한 디자인 띵킹적인 발로 뛰는 뭔가 이런 거 하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SNS 테스트도 하실 거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시고 내공이 쌓이실 거다. 그렇게 한 10군데를 만약에 하시면 그 11번째 할 때쯤에는 지원사업 혹은 이런 프로그램에 되실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져서요. 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